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게임 담당 이미석 연구원입니다. 우선 인터넷 업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와 온라인 침투율을 제가 그려놓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지금 성장률 자체가 플랫 그리고 역성장까지 1분기에 찍어놨고 2분기에는 플랫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7에서 8%까지 올라와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플랫폼 체류 시간의 추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지난해 좀 주가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랫폼 체류 시간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왼쪽 그래프를 보셔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죠. 오른쪽 카카오를 보셔도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좀 둔화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둔화의 흐름이 올해 들어와서 3월, 4월 그리고 5월로 가면서 지금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4월 이후에 플러스 전환을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둔화세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P의 변화는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이 네이버의 체류 시간 1분당 광고 매출액이고요. 오른쪽이 카카오톡의 체류 시간 1분당 발생 광고 매출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보시면 이게 2010년대 중반부터 2019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부터 큰 폭으로 단가 자체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단가 상승을 하게 된 계기는 GFA라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2020년 이후에도 2021년, 2022년도에도 이러한 타겟팅 기능을 고도화시키면서 네이버는 검색을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광고를 눈앞에 갖다 주는 식으로 검색어에 대한 타겟팅 고도화 작업으로 단가 상승을 잘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카카오는 상대적으로는 이 P의 상승률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는 카카오가 아무래도 타겟팅을 해주기 위한 정보가 기존까지 좀 부족했던 면이 지금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을 이용을 할 때 성별, 연령, 그리고 모빌리티 정보, 커머스 정보 이 정도밖에 정보를 주지 않다 보니까 타겟팅을 제대로 해주는 데는 지금까지는 좀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계속 좀 검색어에 대한 타겟팅 고도화 작업에 신경을 쓴다라고 치면 카카오는 조금 더 인벤토리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인벤토리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세 번째 탭에 지금 오픈 채팅 탭이 추가가 되고 그 위에 광고가 노출되는 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광고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굉장히 국내 광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검색 광고는 이렇게 성장률을 잘 유지했습니다. 오른쪽에 디스플레이 광고가 이번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3% 역성장을 한 것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대기업 광고주들이 디스플레이 광고를 축소를 하고 검색 광고 위주로 하는 부분 그리고 SM이라고 부르는 이런 중소상공인들도 검색 광고 위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이러한 검색 광고 위주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경기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검색 광고 위주의 성장이 지속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시장도 광고 시장 못지않게 둔화세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그리고 상반기가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3월, 4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에서 7% 수준까지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저는 하반기에 이런 성장률이 2%에서 3%대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성장액의 상당 부분이 여행 및 교통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여행 및 교통 서비스가 급격하게 올라온 것을 생각을 하면 기저효과가 제거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률이 2%에서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이버의 PQ 상승은 여전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이버는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네이버의 체류 시간 1분당 발생 GMV를 제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네이버는 연간으로 봤을 때 10에서 15% 이상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나머지 업체들, 쿠팡을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이 지금 해당 똑같은 그래프가 플랫한 수준 또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멤버십 그리고 매출액 자체가 YOY로 따졌을 때 50% 이상의 고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부분도 그냥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이 글로벌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만 좀 많이 내보내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 성장률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거래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하반기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오면서 거래액의 YOY 성장률 자체가 플랫 또는 역성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 지역,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일본 지역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왼쪽 그래프 라인망가의 월거래액, 오른쪽 그래프 카카오의 피코마의 월거래액을 보시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성장률이 내려오고 올해에도 지금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게임 시장이 10% 정도 역성장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워낙에 게임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올해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1월에서 5월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추정을 했을 때 올해에도 3% 수준의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만으로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게임사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임사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하반기 이후에 좀 확장되는 지역으로는 중국 지역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가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3월 파노를 발급을 받았죠. 이렇게 발급받은 파노 게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저는 다른 게임들도 추가적으로 파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파노 발급의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게임 시장 규모 자체가 지난해 10% 역성장을 하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 정도로 역성장을 한 거는 시장의 기대치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컨텐츠의 공급, 적극적인 파노 발급 기조를 유지를 해서 컨텐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이 시장 성장률을 다시금 하이 싱글 디짓 또는 10%까지 회복을 시키겠다 가 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적극적인 중국의 파노 발급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게임사가 중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는 다변화된 장르에서 잘하는 게임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지난해 모바일 게임 시장이 14% 역성장을 한 와중에도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서브컬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SLG, 이런 장르 쪽에서는 20%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서브컬처 스튜디오들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중국 시장에서의 잠재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MMORPG 대비로 해서 훨씬 더 우월한 라이프 사이클을 그린다는 것을 지금 보시는 왼쪽 그래프인 블루 아카이브, 오른쪽 그래프인 원신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 이러한 게임 업종과 더불어 인터넷 업종도 확장 스토리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업종은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게 생성 AI의 도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런 기업은 네이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연내에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하고 서치 GPT라는 새로운 검색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검색 모델이 적용이 됐을 때 결국 이용자들이 원하는 검색에 좀 더 가까운 결과값을 네이버가 좀 더 편하게 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광고의 타겟팅 효율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광고 단가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게임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의 확장 스토리가 핵심인데, 지금 다변화된 장르에서 국내 게임사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넥슨 게임즈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블루 아카이브 중국의 출시를 통해서 중국 지역으로의 확장 스토리가 본격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